소비자 행동론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 문화의 영향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컬처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일체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 아니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아니면 어느 사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일체의 가치관을 문화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문화는 하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위 문화는 사회 계층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중거 집단, 가족, 매체 등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하위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또 다시 사회 계층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직, 중거 집단, 가족, 매체 이렇게 해서 개별 소비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로키치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계획인데요. 굳이 이 문화적 가치를 종결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그리고 제품의 속성과 관련돼서 연결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품의 속성은 종결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도구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속성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 가치, 도구적 가치를 달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그 문화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평화로운 세계 그리고 동등함, 자유,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문화적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군사 양성을 하고 또 그 나라 간의 안전에 초미의 관심을 갖지만 또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국가들은 군인을 주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전에 볼 수가 있었죠. 또 문화적 가치에는 어떤 기쁨, 구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내용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종교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그 나라의 종교에 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또 사회인식적, 지혜, 가족 안전도 문화적 가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성취욕, 뭐 내부적 조화 이런 것들이 문화적 가치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비 특이적 가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구적인 가치로 우리가 구분을 해봤던 것은 신속한 서비스, 어떤 소비를 하는데 중요한 특이적 가치는 신속한 서비스, 또 신뢰적인 광고 주장, 소비자 욕구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소비에서 특이적 가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해 제거, 공해 제거 같은 경우가 보면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품, 제품으로서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제품이 있는 상품의 AS 관계라든가 편리한 점포 위치, 편리한 점포 위치도 사람들은 집 가까운 곳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상품을 구비해서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를 이용하지만 즉시 간단하게 필요한 단품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그것도 시간의 편의성이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소비 특이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매장 점포 위치나 이런 것도 또 편의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대형 매장은 다양한 다품목을 가지고 있지만 편의점은 적은 공간에서도 시간적 편의성을 줘서 24시간 문을 열고 그리고 가능하면 소비자와 가까운 위치에 두어서 업태별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의 바르고 도움을 주는 판매원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서 어떤 가치를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 특이적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속성은 쭉 보면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신뢰성, 성과, 안전, 아니면 튼튼해야 되겠죠. 내구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편의성이 있는가. 패션 같으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제품의 속성과 연결해서 제품의 속성은 문화적 가치, 어떤 종결적 가치를 또 도구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에서 안락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면 특이적 가치, 도구적 가치에서는 신속한 서비스를 또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 품질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신뢰적인 광고를 주장한데 그래서 너무 과장 광고를 했을 때는 법에서 제약까지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보면 신뢰성이 있는 상품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답글도 사용기를 써놓은 답글도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안전에 관련된 것들, 내구성, 경제성, 편의성, 스타일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의 문화적 가치나 도구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가치 연결 맵 사례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 기능적 가치가 있고 정서적 가치가 있는데 마지막에 정신적 가치로 기결되는데요. 자,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 정신적 가치로 모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연결성이 있는 것과 약한 연결성이 있는데요. 주 연결성은 정신적 가치에서 생활을 즐긴다는 자동차 브랜드의 연결 맵인데 외관 스타일 아니면 예산 가격 물리적 물리 기능적 가치를 봤을 때 예산 가격 조건입니다. 나에게 맞는 자동차의 가격대는 얼마일까? 이게 지금 강한 연결 가치 맵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가격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용도 위에의 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당연한 이점이 있는데 자동차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승용차만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SUV가 인기가 있는 내용은 승용 외에 레저 스포츠용으로 사용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근자의 SUV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SUV차는 조금 차체가 더 높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시야를 더 넓게 해주는 그런 편한 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여성에게도 또 인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기능적 가치는 가격이 얼마냐, 나에게 맞는 가격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동차 용도 이외의 이점이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가치를 봤을 때 자동차 이외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이것 또한 정서적 가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자동차 이외의 용도가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물리적 가치에서 정서적 가치에서는 만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신적 가치로 오는데 생활을 즐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가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심, 강한 연결 가치는 가격대, 그리고 자동차 이외의 용도, 이것이 물리 기능적 가치라고 하면 정서적 가치는 자동차 이외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즐긴다 였습니다. 그 외에 약한 연결을 보면 외관 스타일,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멋있다, 아니면 승타감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물리 기능적 가치 중에 그래도 디자인이라든가 멋있다,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는 약한 연결고리에 해당이 되더라. 더 중요한 것은 예상과 자동차 용도 위에 이점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서적 가치를 보면 상쾌감을 느낄 수 있다, 운전 자체를 즐길 수 있다, 이것 또한 약한 연결 가치에 해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운전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데 이 운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정서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운전이 얼마나 편하고 또 운전하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주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약한 연결 가치에 해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정신적 가치는 자동차권의 정신은 생활을 즐긴다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이 생활을 즐기는데 자동차로서 가치를 어떻게 연결시킬까는 마케터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를 잡아놓고 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에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이 문화적 가치는 개인 대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있는가 하면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지향 대 노인 지향, 핵가족 대 대가족, 남성 지향 대 여성 지향, 이렇게 가치의 다양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교 문화적 영향인데요. 이제 메이드 인이 아닌 메이드 바이가 더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비교 문화적 영향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의 아주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산업도 발달이 되고 세계 첨단의 내용들이 움직여지고 선두에 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시기에 철강이 세계 1, 2를 다퉜고 또 조선업이 세계 1, 2를 다툴 정도로 세계 1위 했습니다.
반도체가 1위는 아니지만 세계 상위, 거의 미국 다음으로 첨단 기술을 발휘할 만큼 앞선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한국의 교육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많이 보내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류 스타 내용이 많죠. 우리나라 스타 연예인이 해외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한류 스타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인은 미식 축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 내용이 왔을 때 줄을 서서 이렇게 접수하기도 하고 부동산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독특한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움직여지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전쟁 아니요 총칼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쟁으로 이기면 한 부대를 이기지만 또 경제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어서 경쟁력을 제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전쟁은 문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심어졌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요. 미국은 미국의 관련 문화를 한국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식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식사도 양식 문화가 들어왔지만 패션도 양식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식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 문화가 그대로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세기 신발을 신어야 하고 그리고 한복을 입어야 하고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살고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상투가 아닌 머리에 펌을 하고 셔코트를 치고 칼라 염색을 하고 패션도 한복이 아닌 다양한 양복을 입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발도 마찬가지로 집세기 신발을 계속 신었어야 되는데 구두를 신고 또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하는 서양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심음으로써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문화는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한류 스타라든가 이런 활동들은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에 그 나라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은 총칼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전쟁이 아니라 문화만 심으면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일본은 동남아의 전체 일본 문화를 심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미국을 점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일본은 오토바이 문화를 동남아시아에 전체 심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동남아 후진국을 향해서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오토바이를 전파시키면서 일본 문화를 전파시킵니다. 아, 일본은 모든 것이 편하구나. 아, 그리고 먼저 오토바이부터 사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 세계 2위 국가에 갔다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제 2위 국가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2위 국가라 하니까 대부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GNP가 아니라 국민 총생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GDP, 국민 총생산이 누가 1등이냐 하는 것은 국민 총생산은 미국이 1등이고요. 2등이 일본이었는데 몇 년 전에 2등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1, 2 국가가 바뀌는 상황 요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나 미국이 문화를 각 나라에 많이 심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가 거의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대상 1위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워낙 미국의 원조를 받고 미국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화됐고 미국 서양에 관련된 미국이 문화를 심어줌으로써 우리나라 무역 대상 1위 국가를 여태 미국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지정학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무역 대상 1위국은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국은 늘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경제전쟁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한국하고 서로 함께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과 하겠다. 중국은 한국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외교를 하는데 아주 어느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성장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그 문화가 심어짐으로써 무역 대상 1위국이 돼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수출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에서 미국에서 많은 수입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미국에 우리가 수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국제 수지 내용에서는 절대적으로 문화를 심는 상대국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총칼을 든 무력 전쟁, 경제 전쟁보다 문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나라의 영향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교 문화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교 문화 차이는 나라마다 현지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한 반면에 전반적 영향력은 표준화 전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 또는 필요를 나타낼 때 쓰는 도구죠.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달해주는 메커니즘의 입장에 있는 것이 언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화가 소비자의 문화적 가치에서 언어에서 경제적 환경으로 바뀌어가는데 소비자의 문화적 가치는 경쟁 지향적, 협력 지향적, 다양성 지향, 균일성 지향, 전통 지향, 변화 지향 뭐 이런 식으로 내재 지향까지 소비자의 문화적 가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는 경쟁지향적이고 어떤 문화는 경쟁지향적과 협력지향적이고 어떤 문화는 다양성 지향과 균일성 지향이 있고 어떤 소비자 문화적 가치는 전통 지향과 변화 지향이 있고 위험 감소와 안정이 있고 적극적과 수동적이 있고 과도적인 것과 레저 지향적인 것이 있는데요. 과도한 업무냐 레저 지향이 있냐인데 소비자 문화적 가치는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것 클래식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니다. 조금 현대화된 거, 변화된 것이다. 아니면 다양성을 지향한 문화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통일돼야 된다. 균일성 있는 것. 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찾아봐 했는데 아니 안전지향이야. 아니 이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까? 아니야 수동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야 과다한 업무에 지쳐서 살 것인가? 아니다 내재를 지향하자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경제적 환경에는 다른 나라에 진입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춘 시험화된 제품 및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귀양 조금 전에 일본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는데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오토바이를 진출시킬 때 소형 오토바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할 때는 나중에 대형 오토바이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미국의 대형 오토바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랜 동안 굳은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혼다에서 할리 데이비슨의 대형 오토바이와 견줄 수 있는 골드윙이라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초대형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하고 동남아 쪽에 오토바이가 발달이 안 되는 것은 소형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진출해서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춘 현재 제품 및 가격 전략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폭넓게 했는데요. 좁은 의미의 문화와 어떤 큰 국가적인 단위의 어떤 문화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길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7-2에서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